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의 존경과 추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이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생기는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봐야 할 텐데요. 한 사람의 독성과 선택이 불러온 결과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을 직접 보신 분들은 또다시 열기로 가득 찬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셨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수 세력이 주도한 집회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이 결집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숭례문 앞 등 세종대로 일대에 일제히 몰렸고 그 모습은 가히 장관을 이루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2016년 10월 이후에 열린 촛불 집회와 장소와 규모, 성격 등의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광장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12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몰리면서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약 2km에 달하는 거대한 집회였으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문 정권 심판이나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피켓을 몸에 두르고 들었으며 조국을 파면하고 문재인 정권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을 포함한 야당과 보수단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같은 목적을 가지면서 같은 뜻을 내비쳤고 우리공화당은 낮 12시 30분부터 숭례문 앞에서 문재인 퇴진 태극기 집회를 열었으며 자유한국당은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실제 극보수, 극우파 단체들만 모인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일부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에 참가해 본다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으며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포함해 조국 장관 임명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 집회도 열렸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당군 이래로 최악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후한무치 정권이고 무능 정권, 부도덕 정권, 무책임 정권이라고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국 게이트는 단순히 윤리의 실종, 도덕의 추락이 아니며 범법의 문제이고 범법자 장관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장관을 감싸고 돌고 있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정권의 압력에 개의치 말고 분명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을 보호하고 감싸는 이유로는 첫 번째, 정권의 충격적인 치부가 드러날까 걱정되어서이고 두 번째, 독재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둘은 한 몸이라고 비유했는데요. 위기의 정권을 잡고 사법장악, 언론장악에 이어 가짜 뉴스로 운운하면서 보수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선거법 개혁은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10월 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문재인 정부 규탄 총걸기 대회 중에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 탄핵 결정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국민 탄핵 결정문의 사건명은 2019 대통령 탄핵이며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 피청구인은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결정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정문에는 문재인 정부가 헌법 3조와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를 위반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반자유시장 정책으로 민생 파탄죄, 진영중심 좌파 우선과 분할 통치로 국민 분열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지난 9월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던 조국 수호 간제 집회는 다중의 위력으로 자행한 일종의 폭동으로 검찰을 압박해서 조국 일가의 수사를 저지하려고 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9월 15일 인터뷰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며 상해 임시정부 건국론 등으로 남북의 대등한 지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남북 연방제를 시도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드러내는데요. 또 문재인 정부는 조국 일가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 동원을 교사하여 협박을 자행했기에 이것은 국가기관을 겁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으며 한미동맹 해체 등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편입, 과거사를 이유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유발,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영공 침탈 무대응 등을 외환 유치제라고 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9.19 남북 군사합의, 한박도 논란 등을 거론하며 여적죄를 위반했다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힌 것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겠다는 선택을 한 사람들, 이것은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틀린 것일까요? 사람들은 제각각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모인 것이기에 누군가에게는 맞는 일일 수도 틀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회의 참가 이유와 목적은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가정이 가능해지는데요.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이 대규모 집회의 역습을 받았고 이것은 조국이냐, 민심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말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분노한 시민들이 모인 이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이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보수 세력들이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정치 선동을 벌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을 탄핵하라는 것은 내란 선동이자 구테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해식 대변인은 광화문 광장에서는 온갖 가짜 뉴스와 공허한 정치 선동만이 난무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는 내란 선동에 가깝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집회는 자유한국당이 전국적 총동원령을 내려 만든 집회이고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집회, 수구적 종교정치 세력의 창당 준비 집회가 뒤섞여 정체성과 주장에 혼돈만이 가득했기에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반성하라고 밝혔는데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자발적 촛불 집회에 맞불 놓겠다고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 하루도 안 돼 집회를 개최했기에 이것은 민생 포기 정당임을 커밍아웃하고 정쟁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여론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도 많이 해봤지만 동원을 해도 저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로 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국론이 분열하면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기에 정부 여당이 광화문의 함성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빨리 사태가 수습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여당 내의 의견들도 갈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데요. 민주당의 역습이었던 것일까요? 10월 6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한 서초동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에는 가짜 뉴스를 동원한 쿠데타라고 밝혔던 여당에서는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며 검찰 개혁 촛불 집회가 특정한 진영을 대표한다고 하는 협의한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촛불 문화제 참가자를 조폭에 비유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한심한 상황 인식 수준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으며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정강훈 목사 막말의 존재감 위기를 느꼈는지 재버릇 개 못 주듯 다시 막말을 내뱉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의 시급한 처리와 더불어 추가적인 더 많은 개혁 방안들이 논의되도록 속도를 내야 하고 검찰 개혁은 국회 손에 달렸기에 국민 열망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무소불위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왜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10월 6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을 표방한 조국 비호 집회는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앞장선 사실상 간제 집회이고, 어제는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조사를 검토하던 시각이었던 만큼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받았을 압박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권 여당, 여기에 호응하는 검찰청 앞 좌파 단체들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상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쪼개져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새 가시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국정은 오갈 데 없고 조국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이 책임은 명백히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 여당에 있기에 조국을 즉시 파면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지키기, 감싸기라는 비판을 하면서 거리에 모인 사람들과 수사하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모인 사람들,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이제는 선택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